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태계의 성과와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언급한 뒤 백신 접종률을 소개했습니다. 로사리오 박사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혜택이 더 많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API에서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약 159백만 명의 미국인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 중 아시아인은 5.9%, 하와이와 태평양섬 원주민은 0.3%입니다. 최근 미국 은퇴자협회 AARP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패널로 참여한 아델라이나 로사리오 박사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들이 백신에 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사리오 박사는 아태계 커뮤니티가 다양해 단일화된 접근 방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언어 지원 자료 연구와 15개 이상의 AAPI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로사리오 박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올 여름까지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65%에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접종자가 증가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희망한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란타 동포들과 귀내 판사들을 만나는 심포지움 행사가 지난 19일 한인회관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가 주관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총 12명의 판사들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하며 한인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N 뉴스에서는 각급 법원 시스템을 나누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사 전반적인 소개와 귀넷 고등법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루스시 법원의 이정원 판사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참석해 애틀란타 한인사회에 귀넷 법원 시스템을 소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움 한국어 통역은 진명선 변호사가 맡았으며 제이슨 박 변호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시스템 소개 첫 순서는 조지 허친슨 수석판사가 맡았습니다. 슈페리어 코트, 즉 고등법원은 지방검사실이 기소하는 중범죄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헌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친슨 수석판사는 고등법원에서 중범죄를 비롯해 가정 문제와 재산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지 허친슨 수석판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courts to not be mysterious, and to the extent that I can do anything to help answer people's questions and better understand how our courts operate, what our responsibilities are, and how they can access the courts if they need it, then that's better for all concerned. So honored to be a part of helping that happen. 허친슨 수석 판사는 법원이나 법정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번과 같은 행사를 통해 사법 시스템을 잘 몰라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언어적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들의 통역과 유인물 비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 말미에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허치슨 수석판사에게 배심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허친슨 수석판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큰 의무는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중범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 아닌 배심원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하며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한인들 가운데 배심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캐런 헤너시의 문과 창 전시회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미드타운과 디케이터 사이에 위치한 레이크 클레어에 자리한 378 갤러리에서 캐런 헤네시의 문과 창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캐런 헤네시는 조지아 서던 대학 졸업생으로 프랑스와 미국으로 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녀는 1986년 프랑스 파리에서 레이스가 달린 창문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점점 사라져가는 창문 형식을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 레이스가 달린 프랑스의 창문들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발전되어 그녀는 문과 창문들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녀는 레이스가 달린 창문들이 낮에는 바깥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며 밖을 바라볼 수 있고, 밤에는 반대로 바깥 사람들이 창문 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5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81만 15명, 누적 사망자는 60만 2,11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4,24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4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2,151명, 누적 사망자는 1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4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183명, 누적 사망자는 1,088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122명, 누적 사망자는 1,29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수요일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IPI에게 인종적 동기에 의한 중어범죄 관련된 고통과 분노를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또 아시안 중어범죄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을 행동으로 바꿀 때가 됐고 정치적 힘으로 바꿀 기회가 왔다고 역설했습니다. 70년 동안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한국전 참정용사가 마침내 이번 주 조지아에서 명예롭게 안식하게 됩니다. 미 육군 상병 헨리 루이스 헬름스의 장례식이 토요일 오후 조지아 링골드에 있는 예배당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국은 24살의 헬름스가 1950년 12월 2일 한국전쟁 당시 조신저수지 전투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실종은 수십 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국은 또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전쟁 중에 수집한 미국인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하면서 총 55개 상자의 유해를 받았고 DNA를 테스트한 결과 조카의 DNA에 양성 반응을 보여 실종된 헬름스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 이어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 내지 8도의 냉장 온도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한 달로 연장했습니다. FDA는 화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인 영하 90도 내지 60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통해 운송되는데 이후 병원 등에서 2 내지 8도로 냉장 보관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화이자 백신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 더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이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셔츠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세관 당국은 올해 1월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을 둘러싼 수입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 수입 통관을 막았습니다. 세관 당국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로스앤젤레스 항에서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해당 제품은 지난 1월 5일 압류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 의류가 신장 위구르에 본산을 둔 중국 공산당 산하 국영기업을 통해 공급받은 면화를 쓴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